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1년 생각하고 모아가면요. 예, 결국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왔다 갔다가 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커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크게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움직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결국에 방향성이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제가 보는 핵심 여러분들과 하나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빠지는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미국에서 금리를요, 고금리로 꾸준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악재다 보니 시장 전체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나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에 참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곤 했어요. 근데 오케이, 이런 게 나왔다는 걸 알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일단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 개인의 시선이고.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일단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는 인플레 때문이잖아요. 물가가 안 잡히니까는 고금리를 꾸준하게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에서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임금, 그 다음이 뭐 식품은 안정됐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들어서 안정이 되든 우리가 둔감해질 때까지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임금의 상승률이 꾸준하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비싼 돈을 줘서라도 사람을 구하니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미 벌써부터 미국의 이 제조업 지표 있죠. 제조업 지표는 꾸준하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이 어제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가 딱 나오는 걸 보더라도 확실히 이전보단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자동차 파업 관련된 이슈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조금 더 타격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신규 채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해고하는 인력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결국에 이제 시간이 조금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게 최악의 악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한 번 더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번 10월 달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각종 금융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시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 확률을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들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을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도 좀 치열하게 서로 다투겠네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합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셧다운 하루도 남겨놓지 않고 몇 시간 전에 모든 게 체결되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을 알 수 있는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보잖아요. 그럼 시카고 상품거래소 연방금리 금리 선물 시장에서 봤을 때 11월 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현재 몇 프로까지 올라와 있다? 74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70%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막 지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금리에서 길게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금리 인상은 없다. 그러면 악재가 없으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 거기에다가 임금 안정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에너지의 가격까지 안정이 된다면, 뭐 이거는 지금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금리 인하에 어마어마한 힘이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술주의 영향
많이 주는 이런 데이터가 좋다 보니까 기술주, 성장주의 대장으로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장의 기준이 되는 퍼센테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현재 위치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셀트리온의 하반기 어떠한 호재들이 보여지고 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도 이제 항암 시밀러 이게 유럽 주요국에서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들 들려오고 있고요. 이외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의약품들 점유율이 확실하게 올라오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데 이 수치가요, 여러분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제대로 해외에서 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램시마 SC 있죠. 이게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서 허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건 내년 초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하반기네? 대박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합병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계약이 실시간으로 맺어지고 있는 만큼 중간에 이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병 이슈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이에 대한 시너지가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높은 평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게 될 것이고요. 거기다 킬러 제품을 통해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약에 미국의 직판 루트를 견고하게 다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성장성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막 악재 중의 끝 그런 거는 딱히 안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완화되는 하반기 생각한다면 지금 위치는 결코 비싸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이클 돌아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보여질까요? 2017년 예, 그때 보이시죠? 사이클 한번 제대로 도니까 자,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2020년 금리 관련해서 사이클 도니까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게 뭐 내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내후년에 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작으면 1년 반, 길면 2년 정도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렇게 바닥이 높아지는 사이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잘 먹으면 어떠한 거 기대할 수 있다? 네, 100%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셀트리온 시가총액 20조라고 해서 100%안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기엔 우리는 사이클이 돌았을 때 막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에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헬스케어랑 합병하면 더블 카운팅에 대한 악재도 없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 이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바닥에서 모아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머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쭉쭉 올라가면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된다? 심플하죠.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올라가니까 인하의 끝,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러면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된다? 빠지면 빠질수록 난 추가로 매수할 현금이 있어? 감사합니다.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적금식으로 매달 넣는 것도 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셀트리온 총정리 한번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빠지는 데에는 고금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건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표들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 보면서 지표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 같은데 여기에선 셀트리온에 새롭게 준비해놨던 뭐 신약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합병 이슈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 이제 딱 보다가 이제 어디에서 매도하면 된다? 인하의 끝이 보인다. 그러면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이클 하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셀트리온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을 통해서 내용 확인하시고 저와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도 시작이 되었는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